3회 고전소설입니다. 음양옥조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고전소설이죠. 근데 이건 이제 한 문장씩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읽어보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고전소설은 특히나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새로운 소설이 나와도 당황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전소설이라는 게 나름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음양옥조한이라는 소설도 역시 다양한 그 고전소설 방식을 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구나 알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유씨 대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로는 뭡니까? 무슨 뜻이죠? 화가 났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자, 이 대자는 큰 대자고요. 로자는 이제 화가 나다. 희노애락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꾸짖어 왈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의 좋은 말을 듣지 아니하니 어찌 자식의 돌이며. 그러면 너는 이제 누구죠? 자식이겠군요. 나는 유씨고요. 그러니까 뒤에 읽어보면 화소조인데요. 화소조한테 야, 너 내 말 안 들어? 뭐 이런 소리죠. 내 입으로 비록 강한 채 하나 금야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강한 채 하나 금야에 겁칙할 도리 금야에 겁칙할 도리가 있으리니. 금야는 오늘 밤이에요. 그러면 겁칙할 누구죠? 이게 뭐 겁탈할 뭐 이런 거죠. 돌이 있으리니 내 그를 장차 어찌할 수?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 밤에 누가 겁탈을 한대요. 이 딸 같은 애한테 하는 건 소리예요. 실제 딸은 아니다 보니까 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올 거 미리 알려드릴까요? 자, 금야에 겁칙할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유택입니다. 유택이라는 사람이 이제 겁칙을 하러 올 겁니다. 자, 유택이랑 유씨랑 누가 봐도 유라인이죠. 둘 다 나쁜 사람이겠죠. 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어르며 자 누가 유씨가 누구를 화소저를 어르고 있는 겁니다. 구슬리고요. 무수히 구박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막 갈궜다가 밀고 당기기 하는 거죠. 구박하고 돌아가거늘 소저. 자 여기서는 이제 아가씨 또는 화소저가 됩니다. 분함을 이기지 못해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개교를 생각하더니 이윽고 수학이 들어와 가만히 말합니다. 자 개교 그러니까 뭔가 꾀를 내는 거죠. 이윽고 수학이 들어왔습니다. 수학은 유씨의 아들입니다. 금야의 유택이 이제 이거는 유씨의 실제로는 이제 사촌 조카입니다. 여차여차하니 여차여차는 뭐예요? 좀 전에 했던 거 금야에 겁칙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유씨 집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군요. 유씨랑 유택이랑 수학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소저는 바삐 피신할 방략을 행하소서. 뭐라? 수학 좋은 사람이네. 수학이 아까 누구라고요? 유씨의 아들이에요. 유씨의 아들입니다. 유택은 누구라고요? 유씨의 사촌 조카예요. 요 녀석 봐라. 소저는 바삐 피신할 방략을 행하소서라고 도망쳐라고 알려준 겁니다. 소저가 이 말을 듣고 혼비백산합니다. 깜짝 놀랐다는 소리죠. 아무리 할 줄 모르다가 어떤 것도 할 줄 모르다가요 문득입니다. 이제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갑자기예요. 갑자기 부친의 유서를 생각하고 급히 떼어보니 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빠 유서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네요. 근데 여기 이제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너의 계모 유씨는 본디 착하지 못한지라. 아이고 계모 유씨 그러니까 유씨와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말했을까요? 전처 소생 이게 이제 고전 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그다음에 후처 이제 계모죠. 이런 갈등을 합니다. 요 갈등이 있어요.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장화홍련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아는 콩쥐팥쥐 같은 소설도 그렇고 전래동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전처 소생과 후처 사이에서의 갈등인데요. 요거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다? 가장이 무능하거나
이 소설처럼 음양옥잔처럼 사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이 만약에 유능하고 살아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면 갈등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정 소설의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 이거 전제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아빠는 애초에 돌아가시기 전에 계모 유씨를 들이지 말았어야지. 나쁘다고 말해줘요. 너를 핍박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자, 남복개착 무슨 소리죠? 남장을 하라. 남장 모티프를. 태화상 숭령관을 찾아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면 누가 있다고요? 저절로 너를 구할 사람이 돼요. 조력자군요. 조력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조가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보고, 자, 소조가 간필, 볼간자입니다. 보자마자 즉시 시비 춘매를 불러, 시비는 이제 하인이고 춘매를 불러서 수마를 이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수마를 이루고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생략하는 표현이죠. 머리수, 뭐 끝말,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거 이제 내가 유씨한테 구박을 당했잖아. 오늘 있으면 유태기가 쳐들어온대. 그러니까 오늘 도망쳐야 되겠어. 그래서 태화산으로 갈 거야를 이루고 갑비 개착을 합니다. 고쳐 입고 아까는 뭐 개착 똑같은 뜻이죠. 후원을 이루고 달아나니라. 튑시다. 유씨의 구박을 받던 화소조는 아버지 유서에 따라 남장을 하고 춘매와 함께 태화산으로 도망가는 이야기.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됐고, 자, 차야. 이날 밤입니다. 이날 밤 유택이 유씨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조카 고모인가요? 하여튼 말을 듣고 밤들기를 기다려 가만히 소조의 침소를 담으로 넘어서 돌입했습니다. 나쁜 놈이군요. 사창에라고 되는 사창 여자방입니다. 사창에 등불이 희미하고 인적이 고요합니다. 방 안을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소조의 형용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깜짝 놀랐죠. 대경실서. 왜냐면 유씨가 분명히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없어요. 무료히, 자, 뭐 부끄럽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돌아와서 유씨에게 없잖아요. 이렇게 사연을 전했습니다. 유씨 또한 놀랍니다. 왜냐면 유씨도 모르고 유책도 몰랐죠. 소조가 튈 줄 몰랐어요. 소조의 도망함을 통하니 분하다, 화가 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통하니라고 했으니까 유씨, 유택 둘 모두 분노. 도망칠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도망친 사실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 차설 고전소설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장면전환입니다. 차설 어딨니? 장면전환. 차설. 화소조가 춘매를 데리고 갑니다. 길에 올라 태화산을 찾아갑니다. 여러 날 만에 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산천 예뻐요. 경계가 절성합니다. 경치 좋다 이런 뜻이죠. 노주가 길가에 앉아 쉬더니 문득 한 노파 광우리 옆에 끼고 내려옵니다. 춘매가 나아가 절하죠. 예하고가 절하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태화산 찾아가더니 길 모르겠어요. 바라건대 노랑, 이렇게 늙은 여자를 말합니다. 할머니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노파가 당황하며 담례하며 대답한다는 소리죠. 이 산이 곧 태화산이에요. 양위공자. 자, 이렇게 딱 봐도 뭐처럼 보여? 양위공자. 중요한 건 뭐야? 남자처럼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화소조랑 춘매 둘 다 지위가 높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양반집 아들로 변신을 해놨으니까 는 누구를 찾아서 이곳에 오셨어요? 태화산에 오셨어요? 라고 춘매가 우리는 태주 사람이고요. 숭령관 찾아가고 있어요. 노파가 그래요? 연직은 그러면 벽하선자를 찾아가시는군요. 벽하선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걸 하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뭐 하고 있다? 대화를 하고 있다. 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저 숭령관은 송나라 진종 황제 시절에 지은 도관이요 라고 하면서 뭐 도사들 사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수십 명 여관이 있어 여자 도사가 있어요. 선수를 공부하더니 10년 전 벽하선자가 서천으로조차 이거는 뭐 인도입니다. 인도 서천이 수도하며 여관 등을 가르침에 학술이 고명 엄청 똑똑하고 훌륭하다라는 소리죠. 능히 단사를 화하여 황금을 만든다 하더이다. 들은 이야기네요. 들은 이야기 뭐야? 연금술사네.
완전 짱이에요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죠. 벽화선자 최고라고 써놨습니다. 소자가 이 말을 듣고 대희 아까는 대로 기억나시죠? 크게 화났을 때 이번에는 크게 기뻐하는 거 대희 기뻐 노파 안녕 하고 산상을 향하여 수리를 행하니 빨리 갔다고요. 얼른 갔다라고 상온채무 자 여기 이제 상서로운 구름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빛깔의 안개라고 무자가 안개예요. 잠긴 곳에 일좌 누각 반공에 표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가 너무 많네. 한 곳에 눕이 지은 집이 있어. 표묘 그러니까 끝없이 넓거나 뭐 어렴풋하다라는 소리가 있고요. 창송취죽 그러니까 푸른 소나무 대나무가 있고요. 우르란 곳에 청학백록 푸른 학 흰 사슴 이 무리지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신선의 모습이죠. 종경 종이랑 뭐 악기 뭐 쇠북 뭐 이런 이야기죠. 소리가 은은히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절에 가면 이렇게 막 딸랑딸랑 치는 소리 있죠. 짐짓 자 짐짓 과연 이런 소리죠. 과연 삼산별개요 뭐야 엄청 경치가 아름다운 산이요. 이런 것들은 삼산별개요 이런 말은 우리가 실제로 알 필요는 없는데 중국 산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선의 느낌이 난다. 신선 동철아. 신선의 세계 같다. 라이크 신선. 멋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아가 도관 앞에 다다르니 두어 여관이 화잠체이로 나와 맞으며 말합니다. 자, 예쁜 옷 입고 나왔다 이 소리죠. 그대 등은 태주에서 오시느냐? 오자마자 물어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태주에서 왔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태주에서 왔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문 놀라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웃으면서 우리 선생 누구 계세요? 아까 나왔던 사람 비읍, 히읗, 시옷, 지읒 그죠? 말합니다. 오늘 미시 우리가 뭐 진사오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후 1시에서 3시 태주 귀객 귀한 손님 양인 2명 귀한 손님 2명 2명이 오리라 하시기로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소자가 이제 아까 춘매랑 둘이 남장을 하고 여기 숭령관을 찾아갔는데요. 벽화선자는 이미 누구랑 화소조가 올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뭐 여관 도사들을 보내가지고 했다. 중략 줄거리 벽화선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화소조와 춘매는 과거에 급제합니다. 오 춘매까지 엄나비 명나라를 치면 나라의 위기 근데 이미 과거에 급제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계속 남자라는 소리입니다. 계속 남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출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도 잘하나 봐요. 선봉장 경태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로가 이제 크게 화났다라는 소리죠. 창을 두르며 말을 놓아 소낭자로 더불어 어우러져 싸워 10여 합의 칼소리가 재현하며 경태의 머리 금광을 쫓아 떨어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워 그죠? 금광이 이제 칼에 비친 빛이에요. 그걸 쫓아 떨어지다는 칼에 목이 잘렸다 이런 소린 거예요. 무서워. 명진 장졸이 자 아까 명나라를 침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장졸이 상혼 낙담하여 상혼 낙담 무슨 소리야? 마음이 상했다는 소리죠. 넋을 잃었다는 소리입니다. 감히 싸울 자가 없어요. 어떡하냐? 소낭자 크게 외쳐월 명제는 빨리 항복하여 잔명을 보존하라. 명나라 황제야 뭐 하라고 해? 항복하라고. 너의 남은 목숨이나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상이 방성되고 가시고 황제입니다. 방성되고 가시고 몹시 슬프게 오는 거야. 좌우 재신이 서로 붙들고 동거하니 그 경색 이게 중요하지. 표시해야지. 그쵸? 왜 표시했어요?
뭐길래 우리 문제도 나오죠. 그죠? 철학감을 참아보지 못할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서술자 얘기. 또 각설. 아까는 차설, 이번에는 각설. 자, 이제 경태와 싸워서 이긴 소낭자가 명나라 황제에게 이제 항복하라고 외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각설. 화원수가 매시랑으로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 대동부 성하에 이르렀습니다. 적장은 소낭자가 아니고요. 이게 소낭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 누굽니까? 첨목탑이라. 원수가 또 화가 나죠. 원수, 이때 원수는 이름을 써놔야 돼요. 화소죠. 첨목탑, 등장하자마자 사망이네요. 머리를 베니 여중이 사산분괴하거든. 좋은 뜻일까요? 아니겠죠.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 직원을 원수가 성에 들어가시더니 다음날 효두에 새벽에 탐마가 보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정찰병이 알립니다. 거야 지난밤입니다. 갈 것자니까 지나간 밤이에요. 어젯밤에 적병이 선화부를 함몰하고 천자는 어디로 가신지 모른다. 위기입니다. 원수가 대경 화소조가 깜짝 놀라요. 맷총병 맷총병이 누구냐면 아까 같이 되네. 준매. 내 그릇 소낭자의 그릇 잘못 소낭자의 개교에서가 이곳에 와버렸어. 그러니까 이곳 소낭자도 없었잖아. 그죠? 이제 내 단기로 먼저가 황제를 구해야 되겠다. 사제는 춘매죠. 춘매 너는 군사를 거느려 뒤를 쫓아오라. 내가 얼른 빨리 먼저 갈게. 급히 말을 달려 선화부를 향하여 오더니 길에서 피라라는 백성을 만나 천자의 소식을 물으니 대답합니다. 또 이 작야 어제 작자죠. 이런 말이 많아. 거야 어제, 작야 어제. 어제 삼경 깊은 밤입니다. 이거 밤 PM 11시 새벽 1시 적병이 선화부를 파함에 꽤 무섭다는 소리죠. 천자가 서문을 나서 백화로 가셨다. 이거 뭐야? 이거 1급 비밀 아니야? 다 하네. 하거늘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천지가 이게 뭐야? 충격. 빨리 행하여 백화에 다다릅니다. 빨리 행하면 빨리 갈 수 있나 봐요. 그죠? 정기적입니다. 과연 천자가 여러 급에 쌓여 10분 위태하다. 죽기 직전이야. 10분. 여기서는 뭐 아주 위태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적에게 둘러싸였죠. 원수가 분노합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자전금을 둘러 칼입니다. 칼. 자전금 어딨어? 이 칼이에요. 자기 칼 이름이야. 적진을 지쳐 들어가며 적장과 적조를 썩은 풀 베듯 지규죠. 적진 장졸이 부루지변을 만나 이게 뭡니까? 변 천재지변을 만나 뭐 이런 뜻이지. 불우 뜻하지 않는 아예 쓰지 말자. 뜻하지 않는 변고를 만나 사면으로 흩어지나. 얘네들은 주로 도망치네요. 무슨 일만 있으면 도망쳐요. 적장 천목탑씨가 대로하여 창을 둘러 원수를 맞아 싸워 사오합에 원수의 칼이 빛나며 천목탑이 머리 땅에 떨어지니 잘 죽네. 소낭자와 엄답이 이를 보고 분기 또 화가 났네. 일시대는 원수와 더불어 싸우더니 문득 함성이 대진하여 뭡니까 크게 나아가며 매총병의 군마가 이르러 엄살하니라고 해서 뭐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데 그죠? 죽였어요. 사망. 소낭자와 엄답이 군을 거두어 아직 안 죽었군요. 얘네 튑니다. 튀어요. 원수와 총병이 천자를 구하여 매시고 대동부로 향하여 갈세. 헤어졌던 장졸이 찾아 모입니다. 자, 몇 줄 남았죠? 지금 보니까 백화로운 화소조가 천목탑도 죽이고 매총병이 뒤따라와서 공격해서 소낭자랑 엄답이랑 다 물리쳤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장졸이 찾아 모이건을 여기까지 했죠 우리?
성에 들어가 군말을 정도라고 상이 원수도록 경은 하늘이 명시를 위하여 내신 사람이로다. 이렇게 써있네요. 하시고 그의 문연 각태학사 천하 병마 대도덕 뭐 되게 높은 거 주네요. 매총병은 병무상서 더 높네. 아니요 더 높은 건 아니죠. 천하 병마 대도덕이 제일 높겠죠. 그리고 금백을 후히 줍니다. 양인이 고상하되 상이 불윤하셔. 윤하시는 건 허락하는 거고요. 부류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식으로 천자를 구했습니다. 아 길다 길어. 그죠? 이 내용 자체가 처음에 화소저가 계모유씨의 구박을 받았는데 도망치는 방법으로 아버지 유서를 택하고 태화산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이제 벽화선자 맞죠? 걔한테 도수를 배워가지고 대박 쳤고요. 누구랑 화소저가 이제 춘매랑 그 과거 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다음에 전쟁 나와서 한번 속아가지고 딴 데 갔다가 나중에 이제 아차차 하고 와가지고 황제 구해주기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소저가 이제 화원수 또는 뭐 원수로 나오고 춘매가 매총병, 총병, 매시랑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특징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니까 나쁜 애들 뭐 소낭자라든지 엄답이라든지 천목탑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같은 편 몇 명 적어볼까요? 화소저랑 누구랑 팀이에요? 팀은 춘매. 이건 같은 팀이죠. 화소저는 원수, 춘매는 뭐 총병 뭐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이렇게 얘가 화소저가 주인이고 얘가 시비라고 해서 하인이에요. 이거 보니까 같은 팀 이런 게 있어요. 좀 나눠놔야 돼요. 악당들. 집에서의 싸움이 있어. 유씨가 있고 유택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야. 그죠? 나쁜 팀.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조금 이제 뻗어나온 친구가 있어요. 수악이라는 친구가 있죠. 수악은 화소절의 도우미, 조력. 호술 좋았잖아. 이렇게 요 팀을 하나 묶어놔야지. 그쵸? 수학이 잠깐 도와줬고, 얘는 유택이랑 유씨가 나쁜 놈들인데 얘네는 화소절을 이런 단어 또 늑혼, 강제 결혼 모티프라고 불러요. 유씨가 유택이랑 화소절랑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팀이 있어요? 천자 팀 있죠. 천자의 신하 이름이 나온 거 경태. 근데 경태는 죽죠. 그죠? 사망합니다. 화소저랑 춘매한테는 요 천자님께서 뭐 했어요? 상 줬죠. 상. 거절하니까 뭐라 그랬어? 줬어요. 조용하고 가져가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엄답의 신하, 소낭자, 천목탑 이렇게 있는데 걔네는 이제 뭐 걔네가 뭐 경태를 죽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화소저랑 춘매한테 쫓겨나서 도망치기도 했고 이런 얘기. 이제 그리고 또 화소저를 도와주는 사람의 벽화선자 하나 있고 벽화선자 만나러 가는 길에 노파 만났고 여관이 마중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 또 뭐 백성이 천자가 어디로 갔다 이런 얘기 알려주는 거 있었고 이런 인물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풀어보면 문제 9번 문제 첫 번에 서술자가 개의하여 주관자가 선생님 아까 우리 통고관이 차마 보지 못하러라 있었죠? 그죠? 서술자가 개입했습니다. 요거 하나 골라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예화를 열거 이런 거 안 하고요. 우리 표시한 것 중에 대화 이런 거 많이 했고요. 대화와 삽입된 노래 없어요. 근데 이 고전 소설에 삽입된 노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없습니다. 외양 가장묘사 이것도 없어요. 우화적 기법 당대 현실 비판 아니요. 동물 나오는 것도 없고요. 우화를 하려면 동물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은 틀린 거 찾기죠. 화소조에 붙이는 유씨가 본래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근데
이것들 왜 결혼하는 거야? 나쁜 여자랑. 두 번째, 화소저와 춘매는 태화산에서 노파를 만났죠. 소낭자는 경태와 싸움에서 이게 경태 죽었어요. 명제항복을 거죠. 소낭자의 개교의 소가 원수는 대동부성화를 떠나게 하는 게 대동부성화 아까 우리 보니까 나중에 가는 곳이죠. 그죠? 대동부성화를 떠나는 게 아니라 대동부성화에 오게 되는 거죠. 그지? 아까 보니까 내 그릇 소낭자의 개교의 소가 이곳에 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떠나게 아니라 오게. 번. 자, 그 다음에 11번 이쪽에 있나요? 11번 A와 B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유씨 이사연, B는 이말 유씨가 듣고 있는 거고, A는 그 유택이 소저를 겁치가로 소저의 방에 갔으나 소저가 도망간 그런 이야기. 이사연이 A고, 그다음에 B 원수 B는 이 말인데요. 어젯밤에 천자가 적병에 쫓겨 백하로 갔다는 백성의 말이 이제 B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찾기. 그렇죠. 청자가 알지 못했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5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영웅의 일대기 구조. 영웅소설에서 두 번의 위기. 첫 번째 위기는 개인적 차원 극복 과정. 주인공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를 만나기. 두 번째로는 국가적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양옥자는 영웅적 주인공이 남장해서 여성 등장한 특징까지. 특징이 너무 많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유씨가 소저를 무수히 구박합니다. 소저가 집을 떠나게 됐죠. 개인적 위기, 계모, 가족 내 갈등 맞죠. 소저가 유택을 피하기는 과정에서 남장을 생각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아빠가 알려줬잖아요. 그죠? 지혜를 발휘하고 이때는 지혜를 빌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벽화선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달랐잖아요. 비범한 능력, 영웅적 면모, 선물, 벼슬, 사회적 성취.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